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의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니어 생활에서 혼자 있어도 혼자여도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지 외롭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을 무조건 만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부러 만들어지는 만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만남에서 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같은 이제 시니어가 돼 갈수록 혼자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러고선 막 계속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간에도 백년해로 한다 이래도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롭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두렵다. 그런 이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자기 나름대로 잘 꾸며내고 잘 운영해 가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혼자여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별로 두려운 것도 없죠. 혼자라고 해서 별로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오늘 하루 종일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한 통도 안 온가? 나는 이 세상에서 버려졌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독의 묘미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를 아직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다는 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아니라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현역 때처럼 전화통에 불나게 전화 올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과 억지로 뭔가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시간 낭비죠.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이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나 고통받고 심지어는 돈도 좀 쓰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외로움 혼자 있다는 게 결코 외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삶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점차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리하는 거는 뭐 오래전에 입던 옷들도 있고 뭐 젊었을 때 입던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이제 뭐 어디 기증하거나 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뭐 우리가 꼭 이 사람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랑 맞지가 않는데 무조건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만들어서 만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연습이 잘 안 됐으니까 혼자서 잘 즐기고 혼자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독의 묘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가까이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족이 있죠. 뭐 자식들, 뭐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적지 않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가족은 뭐 아들 며느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싫다 뭐 이제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 가족이랑 소통이 안 되는데 뭔 딴 사람 만나가지고 뭔 소통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그 10,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100% 이해한다는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자식일 때 우리 부모님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답이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나한테 흡족한 자식은 없습니다. 100% 흡족한 자식은 자랑하려고 공갈치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혼자 있으면서도 그 가족이랑도 한쪽에 소통이 되고 있고 그냥 영원히 혼자 뭐 골방에 갇혀서 잘못하면 혼자 돌아가시는 독거노인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섭섭해. 쟤는 어떻고 쟤는 어때서였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에게 나는 어떤 친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에게는 나는 어떤 친구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저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네. 그 열심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자꾸 생각해요. 자식과 가족과 친구와 또 내가 인연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게 어리건 젊건 나이를 나보다 더 먹었건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이게 이제 혼자 즐기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면 나는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즐거워요. 제가 한번 저희 아파트에 저는 이제 새벽부터 돌아다니니까 운동하러 일찍 나가면 아파트에 이제 그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이 거의 뭐 100세 가까이 되신 부부가 개를 데리고 이제 잠도 없으시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이제 운동시키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저 있으면 깜짝 놀라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어색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칭찬을 해요. 그 개도 이제 그 주인만큼 나이가 많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종자는 얼핏 보면 믹스견 같은데, 굉장히, 걔가 아주 똘똘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막 이분이 자랑을 하세요. 이게 뭐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네요. 근데 그분이 기분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마침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무안함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 그럼 저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이쯤 살면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이쯤 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니는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더 열려 있어야 돼요. 생각이. 뭐냐면 나랑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관, 또 그런 다른 뭐 심지어는 정치관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 내에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이제 뭐 힐압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면 그때는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서로 다른 가치관이 동시간대에 병립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혼자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이게 뭐지?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저희 반백부터에서도 여러분 이제 디지털 라이프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면 그거를 배워가는 재미. 예, 거기에 또 관련된 거 있으면 관련된 거 뒤져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롭다는 걸 느낀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열어놓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척 봬도 이 품격이 뭐 혼자 이렇게 있어도 품격이 배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뭐 명품 양복을 입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딱 보면 참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품격이 배에 나오는 거, 그거가 바로 이제 이런 거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품격 있는 시니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같이 있어야 된다. 막 사람이 없으면 혼자 못 있고 불안해서 막 자기 삶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잘 꾸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누굴 뭐 억지로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뭐 막 이래도 그 사람도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천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해보세요. 이게 내가 뭐 만나자. 근데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재미가 있겠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카톡도 안 오고 전화가 안 왔다. 그건 좋은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시니어한테 누가 그렇게 전화하겠어요?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사고 났어요. 뭐 돈이 급히 필요해요. 이게 대부분 전화 오면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쓸데없는 전화 와갖고 요 보이스피싱 전화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오랫동안 안부 전화 안 했으면 안부 전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나는 이게 세상에서 버려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삶을 즐기라는 얘기가 이게 다 떼어내고 나 단독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사람을 만날 만큼 우리 삶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가는 그게 바로 혼자의 삶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백부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